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이 아무 예고 없이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좌 잔액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창구는 운영을 멈췄고 ATM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이런 일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뱅크런은 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설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려 30여 년 전 방영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이 이와 같은 은행 붕괴 상황을 이미 묘사한 장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스프링필드 초등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기능이 마비되고 수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자 도시는 점차 혼란에 빠지고 주인공 바트는 거리로 나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죠. 그러다 바트는 한 은행에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서 세 사람한테만 줄 수 있어요. 단순한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은행 안은 공황 상태로 변합니다. 예금자들이 몰려들며 은행은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죠. 그리고 2023년 이 장면과 놀라울 만큼 닮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입니다. 은행은 비교적 간단한 공시를 냈을 뿐이었지만 그 내용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불안은 순식간에 증폭됩니다. 투자자와 예금자들은 동시에 인출에 나섰고 단 하루 만에 약 400억 달러가 빠져나가며 실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은행 건물도 전산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심슨 가족은 그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을 이미 오래전에 보여주고 있었던 셈이죠. 이처럼 심슨 가족은 오랜 시간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툭툭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심슨 가족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정확히 맞춘 장면부터 네이마르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까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심슨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미래를 슬쩍 보여주는 예언서다. 오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슨 속 소름 돋는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당시 미국은 약가 폭등으로 시민들이 처방약을 사기 위해 캐나다까지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작품 속에서도 가족들은 캐나다로 향하고 그곳에서 한 캐나다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마리화나도 합법이야. 당시만 해도 마리화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백한 불법물이었고 그저 풍자적 대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장면은 농담이 아니라 예고편에 가까웠습니다. 2018년 캐나다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여가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 것이죠. 그 결과 캐나다는 가장 급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2005년 심슨 속에서 가볍게 흘려보냈던 그 말이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라 다가올 현실을 미리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1987년 첫 방송을 시작해 2025년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시청한 적이 없더라도 노란 피부의 캐릭터들은 누구나 한 번쯤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가족 코미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 풍자, 정치 비판, 기술 발전에 대한 경고 등 꽤 묵직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슨에서 다뤘던 설정들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심슨 가족을 단순한 만화가 아닌 현실을 예견하는 콘텐츠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애플의 혁신적 기기, 코인 시장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이 실제 사건보다 몇 년 앞서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했었습니다. 심지어 90일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각종 글로벌 이슈까지 100건이 넘는 사례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하니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보기엔 섬뜩한 면이 있습니다. 심슨 가족이 가상화폐까지 예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내용이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는 소문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이후로 언급하면서 더 유명해졌던 코인이기도 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2월 심슨 가족에서 방영된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 여기에는 늘 천재지만 정작 주변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과학자 프링크 교수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하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만든 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처럼 실제 존재하는 코인들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순식간에 폭등해 프링크 교수는 마을 최고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프링크 교수가 만든 화폐의 디자인이 시바이누 코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애니메이션이니까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지 약 6개월 뒤 실제 시바이누 코인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해석을 더 키워놓았습니다. 게다가 교수의 암호화폐 공식 속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함께 SHIB라는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시바이누의 티커죠. 그 옆에 적힌 QED는 라틴어로 이것은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 라는 뜻이죠. 이쯤 되면
정말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심슨 가족이 예언했다고 불리는 사례는 이미 3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NFT가 있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에 거래되던 NFT는 지금 대부분 가격이 폭락해 사실상 무가치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심슨 가족은 2020년에 이미 NFT는 쓸모없다 라는 대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